원래 2시 구간대 이 말미에 되면은 약간씩 변동성이 좀 커지는 모습을 보였던 우리 증시인데 오늘 괜찮습니다. 계속해서 강한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이쯤에서 3포인트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의 손여로 팀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볼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로는 반도체 짚어보겠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이 8월 초 급락 이전 수준까지 복귀를 했습니다. 조금 더 욕심을 내보자면 SK하이닉스 앞자리 좀 바뀌었으면 삼성전자 8만전자 다시 보나 뭐 이런 기대도 하게 되는데 뭐 이 정도도 충분히 강합니다. 이 두 종목 외에도 반도체 소부장 쪽으로도 전반적으로 훈풍이 좀 불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 분위기 좀 어떻게 진단하고 계신가요? 네, 조심스럽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너무 좋거든요. 너무 좋은데 괜히 부정탈까봐 겁이 납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뉴스들이 나와서 굳이 우리가 나오지 않은 뉴스를 미리 겁먹고 있을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판단이 됩니다. 네. 우리가 생각했던 불확실성이 많이 좀 사라진 것 같아요. 뉴욕 시장을 보더라도 이 아래 공포, 우리 앵커님께 자주 말씀하셨던 아래 공포도 많이 사라진 거다라고 봅니다. 정말 명확하게 없어졌냐라고 하는 것은 잭슨 홀 미팅에서 이제 고위 인사분들의 발언을 들어봐야 알겠지만 우리가 경기 지표가 많이 개선이 되고 있단 말이죠. ISM 뭐 제조업 지수나 뭐 소배 판매나 그다음에 실업급여 청구 건수 분명히 이게 좋은 뉴스는 아닌데 경기가 튼튼하다라는 뉴스가 나오고 있으니까 미국에서는 그렇게 뭐 50bp를 한 번에 내리진 않을 것 같다.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소매 판매뿐만 아니라 월마트까지도 안정적 실적과 핑크빛 이제 전망치를 내놓으면서 경기가 정말 좀 튼튼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긍정적인 뉴스가 한 2-3가지 정도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로는 구글의 전 CEO였던 에릭 슈밋 전 CEO가 엔비디아가 AI의 최대 수혜가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그분께서 언제까지 엔비디아가 탑이다라고 이야기를 안 하셨지만 당분간 이 엔비디아가 만들고 있는 GPU나 우리가 경쟁사라고 보고 있는 뭐 알파벳이라든가 구글에서 만들고 있는 AMD에서 만들고 있는 AI 반도체와의 격차가 적어도 6개월 이상은 난다라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 IT 전기전자에서 6개월 격차라는 것은 좁혀지지도 않을 수도 있고 좁혀진다고 했을 때는 실적 갭이 좀 클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러는 사이에서 이런 엔비디아가 강세를 보일 것이다 의견이 나오다 보니까 국내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에 대한 긍정적인 이야기도 나옵니다.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률이 이번에 10%가 넘게 나왔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영업이익률이 23%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2018년, 2019년에 이 반도체 기업들 봤을 때 우리가 정말 디램이랑 낸드 플래시를 많이 판다고 했을 때도 영업이익률이 사실 6%, 7%였으면은 100만 원을 팔아서 7만 원 남겼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 영업이익률이 23%가 나온다는 것은 100만 원을 팔아서 23만 원을 남기 때문에 정말 많이 남기고 있다. 그다음에 부채 같은 경우도 SK하이닉스가 상당히 줄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SK하이닉스도 정말 12개월 선행포가 5.3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매수할 타이밍이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반도체 업황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실 텐데 요게 한 스윙 관점으로는 좀 부정적으로 들릴 수가 있는데 단기적으로는 긍정적일 수 있습니다. 어떤 뉴스가 있냐면 이 미국에서 대선이 끝나도 뭐 민주당이 되든 뭐 공화당이 되든 간에 중국을 때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반도체에 대한 제재가 있을 것인데 이 반도체에 대한 제재가 예상이 되다 보니까 중국에서 디램이랑 낸드 플래시를 사재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사재기한 대상이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의 디램과 낸드 플래시를 사재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의 하반기 실적이 더 잘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불확실성은 있습니다. 만약에 이 해리스 대선 후보랑 트럼프 대선 후보가 이 사실을 알고 이미 대선 전부터 중국이 이제 우리나라 디램이랑 낸드 플래시를 살 건데 팔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고 한다면 조금 좀 후퇴를 해야겠지만 아직은 제가 우려하고 있는 부분들이 시장에선 반영이 되지 않고 있고 오늘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그 모습이 외국인과 기관의 강한 순매수이기 때문에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볼 것은 없을 것 같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뭐 시장도 아래 공포에서 조금씩 벗어나는 데다가 반도체 관련해서 업황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의견이 상당히 좀 많다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은 이제 그동안에 우리가 우려했던 부분들을 다 털어내고 다시금 본궤도로 올라가서 다시금 상승 추세가 계속 이어질 것인지 앞으로는 어떨 거라고 보세요? 본궤도가 이어지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보통 우리가
우리가 반도체를 단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하신 분이 안 계시잖아요. 그럼 우리가 기술적 분석을 한단 말이죠. 그럼 우리가 보통 뭐 저점과 저점을 이은 구간, 뭐 고점과 고점을 이은 기간, 뭐 두텀 매물대 상단, 뭐 이동 평균선 이런 것들 다 보신단 말이에요. 근데 21선을 너무 시원하게 돌파하는 모습입니다. 근데 그렇죠. 21선을 너무 시원하게 돌파를 하고 있는데 이 수급이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이기 때문에 상승 추이가 유지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만약 매매를 정말 잘한다라고 하신 분들은 뭐 삼성전자도 괜찮고 뭐 SK하이닉스도 괜찮고 뭐 한미반도체나 이수페타시스도 괜찮아 보입니다. 근데 내가 만약에 매매를 잘 못하시는 분이거나 내가 만약에 현재가 딱 샀는데 마이너스 5% 갑자기 뭐 주말간에 뭐 지정학적 리스크 나온다든가 이런 걸로 단기 차익이 나왔을 때 내가 당황할 것 같다라고 하신다고 한다면 삼성전자 밸류체인도 묵묵히 외국인과 기관의 저가 매수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유심히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추세적으로는 우상향인데 변동성은 있을 수 있다라는 의견이신 거죠. 있을 수 있다라고 하지만 있을 가능성이 없어 보이고요. 만약에 있을 가능성이 굳이라고 한다면 엠폭스라든가 지정학적 리스크. 지금도 지정학적 리스크가 많이 사그라들고 있는 부분인데 주말간에 갑자기 혹시 뭐 모르겠어요. 평화협정, 공격이나. 평화협정 네네. 하기로 했는데 안 한다든가 네. 아니면 뭐 러시아도 지금 우크라이나한테 뭐 좀 밀리고 있는데 반격을 한다든가 이런 상황이 펼쳐지지 않는다고 했을 때는 다음 주 월화도 네. 반도체 강세는 이어지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반도체 소부장 쪽으로도 동일한 의견이세요? 네, 원래는 이번 주 월화수 이제 목요일에 휴장이었죠. 월화수까지는 전기전자에 코스피 전기전자에만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가 몰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개장하는 거 보면서 좀 주변 낙수효가 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낙수효가 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통 우리 3포인트에서 말씀을 드릴 때 종목 중에서 옥석을 구분해 드릴 때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을 많이 보잖아요. 근데 반도체는 정말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하고 있는 종목이 거의 없습니다. 정말 SK하이닉스,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대부분 소부장 관련 종목들도 강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대자급 종목도 괜찮고 실적이 내가 정말 뉴스를 잘 찾으신 분들은 올해 하반기에 어닝 서프라이즈가 기대되는 종목도 괜찮지만 내가 매매를 잘 못한다고 한다면 실적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거나 든든한 전방 기업을 두고 있어서 분기 실적이 균일하게 나오는 이런 종목들을 유심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토픽 있으세요? 네, 그래서 제가 이오테크닉스를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보시는군요. 사실 너무 오늘 어렵습니다. 주성 네. 엔지니어링도 좋아 보이고 유진테크, 뭐 원희가 앞에서 다 좋아 보이는데 제가 앞에서 말씀드리는 투자 포인트를 다 만족하는 종목은 이오테크닉스가 아닐까 그렇게 판단됩니다. 기업 계열을 보면은 반도체 레이저 마커, 레이저 응용기기 제조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디램과 낸드 플래시에 들어가는 레이저 커팅 장비를 만들고 있습니다. 레이저 커팅 장비의 중요성에 대해서 너무 많은 분들께서 말씀하셨어요. 지금도 사실 톱니, 칼날, 금속을 이용한 커팅은 반도체에서 안 하고 있지만 어떤 화학 원자재를 이용한 가스를 이용한 커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수율이 확실히 레이저 커팅을 이용한 커팅이 수율을 만족시킬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HBM 단계에서 레이저 커팅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 그 레이저 커팅 관련 기술 했을 때는 CIS나 이런 종목들도 있지만 DNT나 이런 레이저 셀 이런 종목들도 있지만 네. 시가총액이 가장 크고 실적이 균일한 종목은 이오테크닉스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이오테크닉스는 물론 삼성전자 매출 비중도 있지만 SK하이닉스 매출 비중도 일부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증권사 리포트를 보더라도 네. 2분기 실적 발표 자체는 예상치를 하회하겠지만 작년 상반기에 대비해서는 개선된 모습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실적 바닥을 좀 지나고 있다라는 평을 보고 있고요. 삼성전자가 HBM3 테스트를 통과했을 때는 그 낙수 효과를 가질 수 있다. 이런 평이 있습니다. 이오테크닉스 같은 경우는 어제 외국인 순매수 들어왔고요.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순매수에 들어오면서 21선을 돌파하는 모습 보여줬기 때문에 현재가부터 마이너스 5% 구간까지 분할 매수해 보신다고 한다면 좀 안정적인 수익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오테크닉스 사실은 고점 대비로는 꽤 많이 밀려있는 소부장 종목인데 후공정, 레이저 장비 이쪽에 조금 더 많은 점수를 주고 있습니다. 오늘 쌍끌이 배수인데요. 현재는 17만 5,600원권 지나가는데 관심 있게 보고 계시네요. 다음 두 번째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로는 화장품 관련된 종목군들이 워런 버핏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 그리고 주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약간은 좀 화장품주들 긴가민가 했거든요. 실적이 워낙에 또 차별화가 됐었고 실적에 따라서 좋은 건 좋다고 급등하고 안 좋은 건 안 좋다고 급락하고 이러다 보니까 화장품이라는 딱 섹터를 바라보는 시각이 많이 좀 엇갈렸습니다. 오늘은 또 미국에서 들려온 이런 호재로 인해서 같이 좀 들썩이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네, 확실하게 화장품 관련 종목들도 전력 설비처럼 실적 발표에 따른 어떤 단기 차익이 선반영이 되고서 다시 한 번 더 하반기 화장품 업황 향상에 대한 기대감을 준 뉴스가 아닌가 판단됩니다. 우리가 이제 수출입 동향이 꾸준히 나와봐야 알겠지만 수출입이 동향이 변화가 있단 말이죠. 공통점은 이제 미국 시장이 증가를 하는 기조는 유지가 되고 있는데, 50% 향상됐느냐, 30% 향상됐느냐. 우리가 주 단위로 매 월 단위로 화장품 수출 동향을 체크를 하고 계시지만, 6월 달 같은 경우는 미국 시장에서 50% 상승했다. 이 뉴스를 들어보셨을 거고, 7월 수출 동향 봤을 때는 미국이 증가 추이를 유지를 하고 있지만 증가폭이 30% 둔화됐다. 이런 뉴스가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안에서도 아모레 퍼시픽, 코스맥스, 한국콜마, 코스메카 코리아, 잉그루드랩 이런 식으로 종목마다도 차별화된 실적을 보여주면서 근데 확실히 실적을 좀 덜 발표한 기업들 낙폭이 컸었죠. 그 다음에 실적이 잘 나왔던 기업들도 이 미국 수출입 데이터가 6월 달엔 50% 향상됐었는데 7월 달엔 30% 향상됐다. 그래서 우리가 기대하는 수치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그 다음에 아래 공포와 겹치면서 낙폭을 기록을 했어요. 근데 오늘 이제 워렌 버핏 이제 CEO께서 미국의 화장품 유통기업에다 투자를 했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낙수 효과가 기대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전장에는 외국인과 기관이 강한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오후장 들었을 때는 조금 옥석을 구분하는 게 좋다라고 판단이 돼요. 그래서 확실하게 유통기업이라든가 대형 색조 기업은 조금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장품을 보시는 분들도 중소형 색조 화장품들이랑 유통기업들은 실적 변동성이 좀 덜한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대형 명품 색조 기업들은 실적 불확실성이 많이 큰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좀 종목을 나눠주세요. 그럼 네, 중대형 색조, 유통, 그리고 대형 색조 이렇게 해서. 네, 그래서 클리오나 LG생활건강이나 아모레 퍼시픽을 봤을 때 절대적인 수치는 감소를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아모레 퍼시픽만 보더라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절대 수출은 4%가 증가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눈높이가 그런 거죠. 주가가 바닥 대비 50%, 70% 올랐는데 실적이 4% 증가를 했으니까 그 갭이 64%가 나버리는 거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내부적으로 열어보니까 중국 매출이 줄어들었다는 거죠. 제가 이제 아모레 퍼시픽 같은 경우 봤는데 작년 1분기 같은 경우는 중국 매출 비중이 53%였다고 합니다. 근데 올해 2분기는 43%. 그러니까 아모레 퍼시픽 입장에서는 중국 의존도를 10% 줄인 거예요. 그러면 실적이 10%가 줄어야 되는데 실적이 그 이상 줄어든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서 또 중국에 대한 경기 침체 가능성 이런 부분들도 좀 의심을 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실적 발표를 정말 잘한 기업이 한국콜마나 코스메카 코리아 이런 종목들이 있죠. 근데 그 기업들도 사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실적이 35% 향상이 됐는데 주가는 그 이상 올라가다 보니까 단기적인 차익실로 나온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단기적인 차익실로 나온 다음에 화장품을 언제 살까 많은 분들께서 이제 기다리고 계셨다가 이제 워렌 버핏 CEO가 화장품 기업에 투자를 했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낙수 효과를 기대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과거 봤을 때는 이 실질적인 수혜는 안 와요. 근데 이제 오늘 CJ 같은 경우도 비슷한 업무를 영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강한 수혜가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업체에 납품을 하고 있는 기업들 그러니까 ODM, OEM 기업들은 다양한 10개나 15개 색조 화장품에다가 화장품 원재를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수혜를 입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화장품 관련 종목들 권해드리지 못한 종목 사실 2개밖에 없어요. 아모레 퍼시픽이랑 LG생활건강. 근데 그 나머지 중에서도 좀 중소형 색조나 OEM 기업들은 윗꼬리가 살짝 있긴 하지만 외국인과 기관의 순 매수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유심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대체로 긍정적으로. 저는 이 워런 버핏의 선택이 화장품을 고른 걸까, 유통을 고른 걸까. 사실 울타뷰티는 화장품 유통업체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것을 화장품까지
확산시켜 해석을 해도 될까라는 좀 궁금증은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 뉴스가 나왔을 때 과연 어떤 섹터가 수혜를 볼까 이걸 맞추면 투자해서 잃는 사람이 없겠죠. 그래서 일단 네. 투자분들께서는 유통기업이긴 한데 화장품 유통기업이기 때문에 화장품 관련 종목들로 눈을 돌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네. CJ든 화장품 유통기업이면 뭐 아이패밀리스나 CNC 인터내셔널 있잖아요. 실리콘2 생각났어요, 근데 이제 저는. 그런 종목들보다 실리콘2도 오늘 가장 강한 변동성 보여주고 네. 있는데 제가 만약에 매매를 잘하신 분들께 종목을 권해드린다고 한다면 실리콘2 괜찮다라고 보이는데 이미 10% 이상 변동성이 나왔고 네. 그 뒤를 쫓을 수 있는 OEM, ODM 기업 중에서 약 변동성이 3에서 5% 나온 종목이 상대적으로 안전해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럼 종목 하나만 골라주세요. 딱 하나만 고른다면? 딱 하나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코스메카 코리아 좀 보도록 하고 있고요. 네. 인구로드랩의 이슈가 조금 선반영이 완료가 된 것 같아요. 우리가 알면 더 이상 악재가 아니다라고 판단됩니다. 인구로드랩 어떤 이슈요? 네, 그래서 ODM 기업인데 인구로드랩이 이제 네. 미국 쪽에서 이제 원자재를 납품하고 있죠. ODM 기업을 하고 있는데 인구로드랩이 이번에 좀 실적 쇼크가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코스메카 코리아 같은 경우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62% 증가 실적을 발표했는데 중국이랑 미국에서 부진했고 국내에서 너무 잘했다. 그래서 공공이 받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좋게 말한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화장품을 보는 이유가 미국이랑 중국 시장에서 잘하면서 환차익 이제 고달러 효과를 보면서 실적이 잘 나와야 되는데 미국과 중국을 뗐으면 사실 62% 이상 나올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을 감안을 하더라도 화장품 관련 종목들이 이미 그런 실적 발표에 따른 단기 재료 소멸이 선반영이 됐고 코스메카 코리아 같은 경우도 기술적 위치가 괜찮고 증권사 리포트를 보더라도 올해 하반기 실적 향상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고 12개월 선행포가 16 정도 됩니다. 그래서 12개월 선행포가 16이라는 거는 화장품 관련 종목들 중에서 주가 수익비 좀 낮은 편이에요. 그래서 저평가 매도를 갖고 있다. 그렇게 좀 볼 수 있고요. 21선 위에서 오늘 사실 오전에는 21선을 돌파하는 모습이었는데 네. 윗꼬리가 보이고 있죠. 근데 오늘 수급 동향 봤을 때는 4걸 연속 외국인 순매수, 이틀 연속 기관 순매수 들어오고 있고 윗꼬리는 살짝 보이고 있지만 21선 위를 지지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화장품주 중에서 매매를 잘 못하신 분들께는 상대적으로 안전한 종목으로 보인다. 그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포인트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엠폭스, 예전에 우리가 원숭이 부두창이라고 불렀던 엠폭스, WHO에서 글로벌 비상사태를 선포를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확진 환자 없습니다. 그런데 원래 아프리카에서 많이 좀 발생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번에 스웨덴까지 대륙을 넘어서 점차 확산되는 모습에 WHO에서 선제적으로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국내 증시에서도 영향을 받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사실 와닿지는 않는 그런 상황이고 이것을 우리가 코로나 때처럼 그렇게 좀 받아들여야 될지 어떻게 분석하세요? 근데 사실 여기서 조금만 더 심화가 되면은 관련 종목들의 실적이 반영될까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저번 주에도 지진 뉴스가 나오면서 사실 이런 뉴스가 심화가 되기를 바라는 전문가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번 주에 지진 관련도 매매 관점을 지켜보시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렸고 이번 엠폭스 역시도 철저히 매매 관점을 지켜보시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릴 겁니다. 제가 기술적 위치랑 변동성이랑 수급 동향이랑 실적 반영 여부를 보는데 변동성 말고는 합격점을 드릴 수 있는 종목이 거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흑자 기조를 유지하거나 실적이 우상향되고 있거나 기술적 위치가 바닥권에 있거나 아니면 변동성이 아직 10% 이상 나오지 않았거나 이런 것들이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께 안전하게 권해드릴 수 있는 부분인데 만족하는 종목이 거의 없습니다. 그다음에 이 질병의 추이는 그 누구도 예상할 수가 없죠. 근데 그나마 엄청 심해지지 않을 거다라고 판단되는 것은 우리가 뭐 호흡기 질환이나 이런 것들을 막 공기 중으로 날아다니면서 정말 뭐 호흡기 뭐 마스크를 써야 된다 이런 부분인데 요 질병 같은 경우는 접촉에 의한 감염에 의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이동 통제를 명확히 한다라고 한다면 국내에 상륙할 가능성은 없다고는 못하겠지만 굉장히 낮다라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아프리카에서만 발병하고 있는 것들이 아무런 경로 이동 없이 스웨덴에서 발견됐다고 한다면 저도 굉장히 좀 심각하게 바라보겠지만 네. 요 스웨덴에서 확진되신 분이 이 이제 아프리카 쪽에 다녀오신 이력이 있기 이력이. 때문에 공기 중으로 확산되거나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이 보고 부분이 있고요. 코로나랑 좀 다르네요. 근데 코로나 같은 경우도 조금 아쉽지만 지난주에 뭐 금요일은 아니지만 다른 날 봤을 때도 네. 확산세가 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한 5거래일 만에 5배 증가했다. 이런 뉴스까지 봤는데 오늘 보니까 6주 만에 22배가 됐다라고 아이고, 네. 보고 있고 저번 주 대비해서 2.8배 증가했다. 그다음 확진자 수도 저번 주에는 460명 정도였는데 어제 기준으로 1,357명까지 확산이 됐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진단키트 수요가 10배 증가했다라는 뉴스가 있고 그다음에 어떤 한 약국에서는 진단키트가 품절이 됐다. 이런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굳이 이 진단키트 관련 종목들의 실적이 반영이 돼서는 안 되겠지만 된다고 했을 때는 매매 관점으로 지켜봐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오늘 탑픽으로는 하나를 갖고 왔지만 네. 그 종목조차도 매매 관점으로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짧게 트레이딩. 네. 그래서 어떤 종목인가요? 네, 우선 저는 SD 바이오 센서를 말씀을 드릴 거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진단키트 부분에 대해서는 뭐 흑자 전환이 안 됐으면 좋겠다라는 게 아니고 흑자 전환 되게끔 이 질병이 심화가 안 됐으면 하는 그런 그쵸. 바람입니다. 네. 근데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고 했을 때는 SD 바이오 센서가 상당히 좀 안전해 보인다 그렇게 네. 보고 있고요. 뭐 매매를 잘하신 분들은 뭐 랩지노믹스, 뭐 시젠, 수젠텍, 뭐 휴마시스, 진매트릭스 이런 종목들 가능해 보이지만 매매를 못하신 분들께는 SD 바이오 센서가 괜찮다라고 봅니다. 실적 발표로 보면은 이번 상반기에 영업 손실을 기록을 했어요. 근데 다행인 점은 2023년 상반기 대비했을 때 적자 폭이 85% 줄었다라는 건데 이게 자회사 덕이라고 합니다. SD 바이오센서가 2022년에 자금 조달을 해가지고 2023년에 메라디언이라는 자회사를 이제 인수를 했는데 이 기업이 의료 AI 관련 기업입니다. 그래서 학회도 참여하고 의료 AI 관련 플랫폼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데 이제 SD 바이오센서뿐만 아니라 종합적인 실적, 이제 자회사 실적까지도 반영했을 때는 네.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업이익 39억 원을 전환했는데 그게 메리디언 바이오사이언스 덕분이고 증권사 리포트를 보더라도 이 자회사의 사업 다각화나 미국 시장의 진출을 통해서 SD 바이오센서의 2024년 하반기 실적 개선세가 좀 지속이 될 것이다.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진단키트 관련 종목들이 거의 20개, 25개 정도가 되는데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 들어오는 종목이 사실 6개가 안 됩니다. 네. 그래서 보면은 뭐 바이오노트, 제놀루션, PCL 뭐 이런 종목들 정도가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가 들어오는데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가 들어오는 종목들 중에서 바닥 대비 덜 올라왔고 실적 개선세가 보이는 종목은 SD 바이오센서로 보인다. 그렇게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다만 좀 짧은 관점으로만 이들 종목군들을 봐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투자 의견 제시를 해드렸고요. 워낙 이 질병 관련해서는 팩트가 중요하니까 한 번 더 좀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자면은 국내에 엠폭스 발병제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누적적으로 봤을 때 지금까지 150여 건이 있고요. 올해만 10건 정도 집계가 됐다고 합니다. 근데 이번에 비상사태 선포는 변종인데 변종은 아직까지 국내 발생 사례가 없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